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은퇴가 가까워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애쓰곤 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따두면 나이 들어서도 일자리는 걱정 없다더라. 실제로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는 마치 노후의 안전망처럼 여겨지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자격증 과정도 길지 않고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 이거 하나면 든든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62살 김영자 씨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제일 두려운 게 바로 빈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마음이 허전하고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지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권하더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봐. 금방 딸 수 있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대.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바로 학원에 등록했고 몇 달 후엔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었지요. 여러분,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마음이 동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격증만 따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될 것 같은 기대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이 모든 게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이 아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쑤시고 무릎은 퉁퉁 부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지요. 어르신을 부축하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 허리를 굽혔고 식사 챙기랴 몸 씻겨드리랴 정신이 쏙 빠졌습니다. 밤 근무가 이어지는 날에는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아침에 퇴근하면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아 밥도 먹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김영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291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66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10명 중 8명은 결국 일을 포기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현실은 냉혹합니다. 첫째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몇 달 만에 몸이 상하고 맙니다. 둘째는 낮은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많아 내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김영자 씨도 결국 몇 달 만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람도 있었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뿌듯했지요. 하지만 몸이 먼저 망가지는 걸 느끼니 도저히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노후의 든든한 일자리라 믿었던 길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현장의 무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내가 저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시간을 지켜주는 힘이 되고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인천에 사시는
62살 김영자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나섰지만 결국 몸이 버티질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사실 김영자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살 박순애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너무 설렜습니다.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거든요.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분명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옆에서 챙겨드리고 손을 꼭 잡아드리면 어르신 눈빛에서 감사가 느껴졌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엔 점점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순애 씨가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 몸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밤마다 진통제를 먹고 무릎이 아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돌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조금 전에 김영자 씨가 했던 말과 겹치지 않나요? 체력의 한계. 이건 요양보호사를 가장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인데 정작 내 몸은 돌볼 수가 없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순을 절감하며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순애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급여가 너무 적어요. 온종일 몸을 혹사하는데도 받는 돈은 최저임금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생활비를 보태려고 시작했는데 받는 돈으로는 교통비, 점심값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내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 요양보호사의 일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대가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감정 노동이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60살 정혜숙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육체적인 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사실 마음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때로는 거칠게 말씀하시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실 때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쌓였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아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군요. 여러분, 감정 노동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무너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특히 요양 현장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쓰는 일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침이 2배, 3배로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보람만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네요. 체력의 한계, 낮은 급여, 감정 노동. 이 세 가지가 겹쳐지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현실 속에서 쉽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 어떠신가요? 나도 해볼까 했던 생각이 조금은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물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이 떠난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요. 앞으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몸은 지치지 않으면서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어 앞으로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김영자 씨, 박순애 씨, 정혜숙 씨의 사연을 들으며 요양보호사라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구나 하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 50대, 6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맘시터라는 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맘시터는 쉽게 말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밥 먹이고 재우는 육아 대체가 아닙니다. 놀이를 함께하고 간식을 챙겨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하루의 친구 같은 역할이지요. 특히 따뜻한 말과 인품, 삶의 경험을 가진 시니어분들이 하시기에 아이들과 금세 정을 쌓고 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59살 이정숙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아이 돌봄이 가능할까, 체력은 괜찮을까.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아이와 블록 쌓기를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 아이가 저만 보면 웃으며 안겨오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아, 내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정숙 씨의 말 속에서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나요? 몸을 혹사하지 않아도 되고 어르신 돌봄에서 겪던 과중한 육체 노동 대신 아이와 교감하는 즐거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1살 최미화 씨는 요양보호사 일을 1년간 하다가 몸이 상해 그만두셨다는데요.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맘시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어요. 아이를 맡아본 게 오래돼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편하게 놀이 친구처럼만 지내주세요 하더군요.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와 놀아주기만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3번, 오전만 일하면서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맘시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만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주 3일, 하루 3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원하면 더 늘려서 스케줄을 짤 수도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적고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 시니어분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자체가 내 삶을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상실감을 느꼈지만 맘시터 일을 통해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나요? 아이의 작은 손이 여러분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또 와요 하는 그 순간 그 미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맘시터 일을 하고 난 뒤 생각보다 훨씬 보람있고 덜 힘들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요양보호사의 냉혹한 현실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제 조금은 희망이 보이시지요? 노후에도 체력에 맞게 즐겁게 또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맘시터라는 새로운 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 돌봄이 과연 내게 맞을까 하는 의문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덜 힘들고 오히려 즐거움과 보람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청취자 몇 분의 사연을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0살 김정자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드는 일은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일은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다 지인이 맘시터를 권해줬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만 아이를 돌봐주는데
아이랑 블록 놀이를 하거나 간단한 간식을 챙겨주면 되니 체력 부담이 없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과 병원 다니는 날, 손주를 돌봐야 하는 날은 스케줄을 아예 비워두니까 삶의 균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맘시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하는 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주 5일 풀타임이 부담스럽다면 주 2, 3일만 선택해 일할 수 있고 오전, 오후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내 생활과 일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지요.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전에 사시는 57살 이영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낯설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안겨오면 제 마음속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하루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가볍습니다. 아,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의 웃음과 교감에서 오는 치유.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람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적으니 장기간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양보호사처럼 몇 달 만에 몸이 지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요. 다음은 안양에 사시는 61세 박선희 씨의 사연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덜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 덕분에 제 마음이 젊어지는 걸 느꼈어요. 주변에서 피곤하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합니다. 아이 웃음 한 번이면 피로가 다 풀려요.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제겐 이 일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맘시터라는 일의 본질은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따뜻한 마음,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 인품이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체력은 덜 들고 마음은 더 채워지는 일. 그게 바로 맘시터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게도 맞는 일일까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환하게 밝혀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맘시터가 참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지요. 혹시 또 자격증 따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맘시터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요양보호사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55살 조경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맘시터를 알아보고 나서 제일 놀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따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네. 대신 온라인으로 한두 시간 정도 돌봄 가이드 교육을 듣기만 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도 어렵지 않았어요. 아이 안전 지키는 방법, 응급상황 대처 요령, 놀이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이처럼 온라인 교육만 받아도 기본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맘시터 앱에서 무료 교육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 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실습 과정과 함께 수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수료증이 있으면 부모님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받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잖아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60살 윤명자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앱 교육만 받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하는 돌봄 교육을 들었습니다. 실습도 하고 수료증도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훨씬 안심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아이 맡기는 걸 망설이던 분들이 수료증이 있으니 믿음이 간다 하고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맘시터는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간단한 교육과 수료증만으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진입 장벽은 낮으면서도 교육만 충실히 이수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맘시터 일을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나 자신도 배우는 게 많았다. 아이 안전 수칙이나 놀이 방법을 배우다 보니 자신의 손주나 주변 아이들을 돌볼 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기 위해 받았던 교육이 결국 내 삶에도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되시나요? 또 어려운 자격증을 따야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온라인 교육 혹은 지자체 프로그램만으로도 맘시터라는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체력 문제, 감정 노동의 무게와는 달리 맘시터는 준비 과정부터 훨씬 가볍고 접근성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거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맘시터의 장점과 진입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수입과 근무 방식은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3살 이현숙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돈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아이 보는 걸로 얼마나 벌겠나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가능성이 크더군요. 처음엔 건당 소액이었지만 몇 번 일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다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신뢰가 쌓이면서 고정 스케줄을 맡게 되니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맘시터는 초반에는 단발성 알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고정 고객이 생깁니다. 한 가정과 꾸준히 이어지면 월 수입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시급 구조입니다. 아이 한 명을 잠깐 돌보는 경우는 기본 시급 수준이지만 맞벌이 가정의 저녁 돌봄, 아이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주말 근무 같은 특수 시간대에는 시급이 올라갑니다. 즉,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58살 장미경 씨의 사연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아이 2명을 맡게 됐는데 시급이 기본보다 높았습니다. 주 3회만 일해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이동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가까운 동네, 같은 단지에서 매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길에 시간을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 일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0살 오정아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한 가정에서 오전 돌봄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가 등원하기 전까지 2시간 정도 함께 지내는데 한 달 꾸준히 하다 보니 수입이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생활비와 취미 활동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시간도 자유로우니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저만의 생활을 지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결국 맘시터라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버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지요. 내가 전일제로 뛰어야만 생활이 유지된다는 압박이 없으니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노후에도 내가 선택한 시간에 맞춰 일하고 그 대가로 생활에 보탬이 되는 수입을 얻는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앞으로도 현실적인 생활 지혜를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체력 부담, 낮은 급여, 감정 노동이라는 벽에 막혀 많은 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반면 맘시터는 자격증 없이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만 일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로운 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4살 서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건강이 무너져서 결국 포기했는데 맘시터 일을 시작한 뒤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왜 진작 이 일을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명숙 씨의 고백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나요? 바로 이제는 몸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로 일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몸으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생에서 쌓아온 경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세월이 준 지혜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부산의 59살 홍선자 씨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내가 무슨 아이 돌봄이야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아이가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매일 반갑게 맞아주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고 제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교육을 신청하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나는 이제 나이 들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과 지혜로 누군가의 하루를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도 큰 힘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